예, 안녕하세요. 이원종입니다. 자, 우리 소방시설관리사 필기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방시설관리사에서 필기 부분에서 나오는 소방 관련 법령과 관련된 거는 총 몇 가지의 법령이 나오죠? 예, 총 6가지의 법령이 나옵니다. 자, 소방과 관련된 법령 중에서 우리 초지복이라고 하죠. 초지복.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재난안전관리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에 관련해서는 필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 실기에서는 이 초지복 관련 법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를 하실 때 주의 있게 봐야 될 법령은 총 6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 그죠? 그리고 그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법에 총 3가지가 포함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공사업법, 마찬가지로 시행령, 시행규칙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 법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사시험에서는 우리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안전관리 특별법이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소방시설 관리사 필기 부분에는 이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법령이 총 3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 시험 범위를 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문제가 나오는 그 법령을 집중력 있게 보셔야지 효율적인 우리 시험 공부가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법률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총 8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8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본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 3개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법률. 새롭게 이제 우리 법령이 제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총 5문제 정도 문제가 나오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3문제,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3문제 정도 나온다. 그래서 총 25문제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의 목표는 20개 이상도 아닙니다. 그죠? 18개. 많으면 18개. 그죠?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20개 이상은 맞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가 이 소방 관련 법령에서 우리 실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죠? 실기에서 나올 수 있는 뭐 법령에 대해서 써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기 부분에서 어떤 게 나올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면서 필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 실기 시험 공부가 쉬워진다라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은 실기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뒀다가 필기 공부하실 때 더 깊숙이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강의를 소방 기본법부터 이제 차례차례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공부를 하시니까 기본적 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법은 어떤 것을 위해서 제정이 된 법령이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너무 기초적인 내용은 좀 빼고 법령을 암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이 부분은 중요하구나. 이 부분은 암기해야겠다. 시험에 나오겠다라는 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기본법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3개씩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기본 법령은 누가 제정을 하는 겁니까? 법령은. 예, 국회의원분들이 법령을 제정을 하게 되면, 그죠? 시행령은 대통령 행정부, 그죠? 행정부에서 이 법령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정의를 내리고 디테일하게 만든다고요, 법령을. 그리고 시행규칙은 우리 행정안전부 있죠? 행정안전부에서 더 디테일하게 뭐 요거 할 때 절차는 뭐 3일 이내에 해야 돼. 뭐 요런 거 더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게 시행규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이 다 3개씩 존재하더라. 그래서 기본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법령을 만들었네 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방 관련 소방기본법이 제정된 목적이에요. 요런 목적 때문에 이 소방기본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구조, 구급 활동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공공의 안녕이다라는 거예요.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공공의 안녕이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소방기본법에서만 공공의 안녕이고 다른 법률들 있죠? 다른 법률들도 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법률은 안녕이 아니라 안전이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특이하게 소방기본법에만 안녕이다라는 겁니다. 예,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예방, 경계, 진압. 예방하고 경계하고 화재가 날 수 있을지 계속 주의 있게 보는 게 경계죠. 예.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거를 진압하고 사상자가 발생됐을 때 그거를 구조하고 구급 활동까지 하는 모든 이런 소방 활동을 적시를 해놓은 거, 법으로 적시를 해놓은 게 소방기본법이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공공의 안녕이다. 안전이 아니라 안녕이다. 알았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모든 법은 2조에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용어의 정의. 알았죠? 여기 법령에서 나오는 각 단어의 정의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단어에 대한 정의 잘 깊게 알고 계셔야겠죠? 자, 맨 처음에 소방대상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소방대상물. 자, 소방대상물이라는 건 뭐냐? 건축물, 차량, 선박. 그죠? 선박인데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된다라는 거죠. 바다에서 배가 항해 중인 배는 소방 대상물이 아니야. 알았죠? 항구에 메어져 있어. 밧줄로 메어져 있는 선박만 소방 대상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우리는 소방 대상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화재가 나면 불을 꺼야 되는 대상, 그게 소방 대상물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관계 지역은 뭐냐? 소방 대상물이 있는 이런 소방 대상물들이 존재하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을 우리는 관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관계 지역 안에 이런 소방 대상물 중에 또 건축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량 막 이런 소방 대상물들이 있는데 요거의 주인, 뭐와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가 관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인, 소관점 이렇게 암기를 한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관점, 그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소방설비 기사 공부를 하실 때 다 봤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거, 그죠? 요런 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는데 관리사는 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다음 정의의 내용이 틀린 것은, 그죠? 그래서 요렇게 다 정의를 한 거를 쫙 보기로 쫙쫙 줘요. 그죠?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조금 까다롭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지역, 소방 대상물 뭐 요런 거, 그다음에 이 소방 기본법뿐만 아니라 뭐 화재 예방, 그죠? 화재 예방법, 그다음에 소방 시설법,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의 정의를 한 번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묶어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관계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관계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시, 그죠? 서울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 구로 이제 나누죠. 구. 마포구, 그죠? 영등포구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의 구가 관계 지역이 되는 거예요. 자, 지방에 뭐 평택시나, 그죠? 천안시, 이런 시 지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계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관계 지역 안에 뭐가 있어요? 소방 대상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 지역 안에, 이게 관계 지역이다 그러면 이 관계 지역 안에 소방 대상물들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건축물도 있고요. 차량도 있고 매어든 선박 막 이런 거 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방 대상물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 이 소방 대상물 안에도 그죠? 특별하게 이 소방 대상물 안에도 특별하게 이 건축물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 소방시설, 소화설비, 뭐 경보설비 이런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을 하든지 아니면 빠르게 경보를 줘서 피난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죠? 그런 설비들을 설치를 해라. 그런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우리 대상물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해요. 알았죠? 자, 이런 소방 대상물 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는 거야.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예요? 소방시설이 설치된 소방 대상물이다라는 거예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자,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 안에도 소방시설 다 설치를 했지만, 와, 여기는 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막 사용을 하고, 화재가 날 수 있는 원인이 상당히 많은 거야. 그죠? 그러면 특별하게 소방 안전관리에 신경을 좀 써줘야겠죠. 그렇게 소방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서 소방 안전관리를 해라.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하죠. 자, 우리 화재 예방법에서 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종류가 나와요. 몇 가지로 구분되죠? 4가지로 구분된다고. 특급, 1급, 2급, 3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그리고 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서는 그죠? 우리 화재 소방시설법 별표에서 이 특정 소방 대상물 30가지, 그죠? 30개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어요. 뭐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그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거를 이렇게 잘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들어가는 범위,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뭐냐? 요거에 대한 거를 또 암기를 해야겠죠? 지금 소방기본법에는 안 나오지만, 그죠? 예, 화재 예방법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특별하게 뭐 해야 되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그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 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소방안전관리에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면 이분들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월급 주잖아. 그럼 일해야죠. 그런 업무들이 있어.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업무. 그죠?
그래서 요거 암기 방법이 피자방 훈소화인데, 그죠? 뭐 피난 계획을 우리가 피난 계획을 포함해서 소방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업무를 좀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자유소방대, 그런 편성, 운영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뭐 훈련 교육도 하고, 그죠? 소방시설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하고, 요런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요. 그죠?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소방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업무의 종류.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 화재 예방법 할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자가 요런 업무를 통해서 이 소방 대상물,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업무를 본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쭉쭉쭉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면서 암기를 해야지 이 소방 관련법이 재미가 있어요. 그죠? 이게 그냥 대충 그냥 암기만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재미가 없다고. 공부는 재미가 없으면요, 재미가 진짜 없어요. 안 돼요, 잘. 그죠? 그래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우리 소방안전관리자 나왔으니까 또 얘기하는 건데, 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했어요. 언제까지 선임을 해야 돼? 이 소방 대상물,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이 완공이 됐어. 완공이 돼가지고 30일 이내에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했다라고, 그죠? 선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30일 이내에. 자, 선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했다고 소방본부장 서장님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나 소방안전관리자 뽑았다고. 그죠? 그게 언제까지 보고해야 돼요? 선임하고 14일 이내. 이렇게 날짜도 기억해줘야 되고 이렇게 확인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죠? 자, 다시 넘어와서 우리 소방 대상물은 요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관계죠. 이제 아셨겠죠?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주인, 관계인이 된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관점.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방 관련 법령에서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많이 나오는 분들이 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소방서장, 그 다음에 소방대장, 그 다음에 소방청장님이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소방본부장님은 뭐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시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죠. 서울특별시. 광역시는요, 대전, 그죠? 울산, 부산 이런 데가 광역시잖아요. 자, 그러면 특별자치시는 어디예요? 세종시.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도인데, 자, 특별자치시는 세종시가 맞는데, 최근에 뭐 강원도, 그죠? 뭐 요런 데, 제주도 요런 데를 특별자치도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런 데는 본부, 소방본부를 따로 둬야 돼.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에서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의 대빵을 우리가 누구로 한다? 소방본부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 이런 특별자치시에는 소방본부라는 걸 따로 둡니다. 알았죠? 그 소방본부 아예 소방서가 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높은 소방본부장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오는 이 소방대. 소방대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소방대라는 거는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위무소방원, 그 다음에 위용소방대원을 세 개를 뭉뚱그려서 우리는 소방대다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자, 소방공무원분들은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하면 소방공무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 그분들이 다 소방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위무소방원은 뭐예요? 위무소방원. 위무소방원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젊은 사람들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군대 가는 거 대체복무하는 거예요. 대체복무.
소방서에서 대체 공무하는 거라고요. 복무를 하는 거라고요. 그게 위무 소방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위용 소방대원은 이제 뽑는 건데 소방서에서 가끔씩 위용 소방대원들을 막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용 소방원을 뽑으면 이 위용 소방대원들은 뭐 하냐? 이 소방 공무원분들이 하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이런 업무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합니다. 알았죠? 보조 역할. 자, 그래서 소방 공무원, 위무 소방원, 위용 소방대원을 우리 하나로 소방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소방대장이 나오는데, 자, 소방대장은요, 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사항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화재가 딱 발생이 됐어. 그죠? 그러면 소방 공무원분들 다 출동을 하겠죠. 거기서 계급이 가장 높은 사람. 그분이 소방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소방대장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해서 그 현장에서 직급이 가장 높으신 분을 우리가 소방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방대장 나오니까 우리 추후에 소방대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딱 소방대장만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가 있어요. 활동구역 설정. 소방 활동구역 설정. 즉 폴리스 라인을 치는 거죠. 화재가 난 지역 주변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리스 라인 안에는 뭐예요? 여기가 이제 소방 활동구역이라고 해서 아무나 출입을 할 수가 없고 출입 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활동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종류, 그죠? 그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활동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죠? 자, 그래서 활동구역 설정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소방대장만 할 수 있다. 네, 요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소방대장이 할 수 있는 거, 뭐 본부장, 서장, 그 다음에 소방대장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 강제 처분도 있고, 피난 명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사 명령, 뭐 요런 명령도 소방대장이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련된 건데 소방 업무라는 게 뭐냐? 소방 업무라는 거는 예방, 경계, 진압, 그 다음에 조사가 들어가는데 이 조사라는 거는 화재 조사를 얘기를 합니다. 화재가 발생된 원인이 뭐고 발화점이 무엇인지 이런 거 조사하는 게 화재 조사죠. 그리고 안전교육과 홍보도 소방 업무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요런 거 하는 거를 우리가 소방 업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요런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데 본부장, 서장님 있잖아요. 이분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소방청장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지휘권자는 시도지사가 갖고 있어. 시도지사. 알았죠?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 본부장, 서장님의 지휘권은 누가 갖고 있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소방청장님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소방에서는 이 소방청장님하고 시도지사하고 약간 이렇게 좀 봐야 돼요. 동등한 결로 봐야 되고, 알았죠? 자, 본부장, 서장님은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른다. 알았죠?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쭉 읽어 보시고요. 자, 종합계획이라고 이제 소방 업무를 요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예.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죠?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시도지사가 세부 계획까지 다 세우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뒤에 나옵니다. 또 요거 자세하게. 그때 나올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119 종합상황실. 자, 119 종합상황실은 어디 설치를 하는 거냐? 우리 소방청 있죠? 소방청. 소방청에도 119 종합상황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도에, 그죠?
소방본부가 있어요. 이 소방본부 안에도 119 종합 상황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각 소방서, 그죠? 소방서에도 119 종합 상황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119 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권자는 누구냐? 3명이겠죠. 왜 3군데에 다 설치를 하니까. 그래서 청장, 본부장, 서장이 설치 운영권자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 우리 이 3개를 이제부터 뭉뚱거려서 뭐라고 또 부르느냐? 우리 소방관서장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소방관서장. 이 3분을 소방관서장이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일단 119 종합상황실 3군데에 다 설치를 하고요. 이런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관련된 거는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령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합상황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설치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그러면 어디 가서 찾아보면 돼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들어가 보면 요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이제 행정안전부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 종합상황실에는 경찰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알았죠? 경찰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시험 어렵게 나오면 보기에 요런 보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 들어갈 수 있구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119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 이게 아니네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니죠. 그 종합상황실의 가장 높으신 분을 우리가 실장님이라고 하는데 그 실장님의 업무는 뭐다? 요런 업무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 사항에 대해서 신고 접수하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소방서에 동원령을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불이 너무 크게 났으니까 우리 소방청에서 동원을 해줘가지고 우리 화재 진압 경계하는데 도움을 좀 줘라. 이런 동원령에 대한 요청을 좀 해줄 수가 있고 사고 수습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지원 요청, 그 다음에 재난 상황의 전파 보고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안 파악에다가 정보 수집, 제공 등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소방본부가 소방서보다 상급기관이잖아. 그러니까 소방서는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은 어디다가 또 보고해야 돼요? 소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상황실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상급기관에 각각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보고하는 거? 119 종합상황실의 실장님이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관리사 필기에서는 이렇게 조금 우리가 그냥 한번 싹 훑어보고 넘어갈 것 같은 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사 시험이나 관리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소방실장이 뭐 아무거나 디테일하게 다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발생이 되면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때는 보고해야 된다. 어떨 때냐? 자, 화재가 발생됐는데 사망자가 발생이 된 거야. 근데 사망자가 5인 이상이다? 그러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사상자 몇 명?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자, 사상자와 사망자 구별을 해야겠죠? 자, 사상자는 사망자 플러스 부상자를 얘기를 합니다. 요 두 개를 합친 거를 우리가 사상자라고 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재민이 몇 명? 100인 발생한 화재. 그 다음에 재산 피해액 얼마? 50억 원입니다. 50억. 알았죠? 자, 그리고 숫자 위주로 잘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기사 시험할 때 요까지 딱 암기하고 뒤에는 대충 했다고. 그죠? 그런데 이제 관리사 시험에서는 꼼꼼하게 봐야 돼. 꼼꼼하게. 알았죠?
꼼꼼하게 봐야 된다. 자, 그래서 관공서, 학교, 정부 및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에서 발생된 화재는 이렇게 사람 수나 돈, 이런 재산 피해액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여기서 화재가 나면 무조건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특히 이 정부 및 도정공장은 쌀 결을 이렇게 벗기는데, 그죠? 그런 도정공장이라고 하죠. 쌀 결을 벗기는 거. 그거를 우리가 정부 및 도정공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아실 테고, 그죠? 요런 데서 발생이 되면 뭐 사상자가 얼마냐, 재산 피해액이 얼마냐 상관없이 무조건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관광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관광 호텔에서 물 나면 보고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건축물인데, 일반 건축물인데 층수가 11층 이상이면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자, 위험물 제조소 등인데 지정수량 몇 배?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 자, 그리고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은 5층 이상, 객실이 몇 개? 30개 이상인 곳에 화재가 나면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숙박시설하고 종합병원인데 종합병원도 마찬가지로 5층 이상 30개 병상이고요. 자, 그리고 공장은 15,000제곱미터,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입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 발생된 화재.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 뭡니까? 화재 발생 우려가 매우 뚜렷한 지역, 그죠? 그래서 피해가 많이 클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을 우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장 지역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종류,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화재 예방법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요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뭐 철도 그다음에 배, 그죠? 항구에 메어둔 선박 같은 데서 불이 나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선박은 몇 톤이에요? 1,000톤 이상이다. 알았죠? 자, 선박 같은 경우는 규모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톤으로 규정을 합니다. 톤수. 알았죠? 선박은 톤수로 우리가 확인을 한다. 그게 1,000톤 이상이어야지 보고를 해야 되고요. 발전소, 항공기, 그죠? 가스, 화학유 폭발에 대한 화재, 다중이용업소 화재, 그 다음에 통제단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그다음에 언론에서 막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재난상황이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밖에 누가 정하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요런 게 보기로 나오면 어렵다고요.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틀린 거 찾는 거. 그래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소방정보통신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정보통신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냐? 청장, 시도지사가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선 끊어지면 이게 통신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통신선을 이중화해라. 2개 설치를 해라라는 거예요. 하나 끊어지면 한쪽 선으로 통신 가능하도록.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우리 소방에서 fail safety죠.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fail safe. 그죠? 자, 그리고 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이런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화해야 되고 연 1회 이상 관리 감독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소방기술민원센터라고 나오죠. 소방기술민원센터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예전에 우리 지리회신 하면 여기 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 소방기술민원센터 가서 이제 지리회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방기술민원센터는 누가 설치 운영하냐? 청장본부장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왜 설치를 하느냐? 법령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소방 관련 법령을 해석을 해주고, 특히 화재 안전 기술 기준 있죠?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법 내용을 해석을 해줘요.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령 해석을 해주고, 자, 뭐 그런 거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18명으로 우리가 구성을 한다. 자,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죠.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 무슨 업무를 하느냐. 일단 첫 번째 법령 해석을 하는, 그죠? 법령 해석을 하는 업무를 좀 하고요. 그 밖에 이런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 회신을 하잖아요. 아, 요런 게 조금 복잡한데 내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스프링클러 이 수평거리가 예전에는 아파트 3.2m였는데 지금은 2.6으로 해도 상관없냐. 그죠? 요런 거를 막 올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죠? 소방기술민원센터가. 자, 그런 거를 쭉 다 모았어. 질의회신. 그 회신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해설서를 발간하는 업무도 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사 공부할 때 이 질의회신 책 있잖아요. 질의회신 집. 요거 많이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거. 저도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감리를 업무하는데 질의회신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외기실. 실외기실에 스프링클러 표시 온도 몇 도로 해야 되냐. 요런 것도 좀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몇 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법 규정에는 우리 최고주의 온도에 따라서 표시 온도가 결정되는 그 표가 있잖아요. 그 표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실외기실은 여름에 엄청난 온도로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이 작동 온도도 조금 높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바다, 그 세대 물바다 될 수가 있다고. 그죠? 그런 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기술민원센터에서 답변을 주겠죠. 그런 거 다 모아놓은 게 질의회신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현장 확인 처리도 하고, 그죠? 소방본부장이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이런 업무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이 나오는데 우리 책에는 약간 길게 좀 나와 있는데 우리 박물관, 소방체험관과 관련된 거는 요거만 암기하자. 뭐냐? 청박, 시체다. 알았죠? 청박, 시체. 그 다음에 가로치고 여기는 행, 여기는 시, 도, 시도 조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소방박물관은 누가 설치 운영해요? 소방청장님이. 그죠? 자, 소방체험관은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알았죠? 우리 관리사니까 하나만 더 보자고요.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박물관은, 체험관은 시도 조례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청박시체, 청박시체, 청박시체 계속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거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박시체. 자, 그 다음에 소방 업무에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인데, 자, 요거는 우리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 볼 때 여러분들 필기, 과년도 필기라는 건 없어요. 기사처럼.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조금 깊숙하게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